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8월 둘째 주네요. 김영춘의 세상 읽기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 번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했던 주제입니다. 원전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야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 또 최재형 후보들이 원전 이슈를 무기로 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내서 제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나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 또 큰 범주에서는 에너지 전환 운동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오늘 같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 8월 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말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반박이 있었고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기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해서 연기가 피어나는 이런 대폭발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후쿠시마는 가장 멀리는 약 60km까지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던 방향으로는 한 20km 정도까지도 낙진이 떨어진 지역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폭발 사고였습니다. 물론 첫 원인은 지진 해일이었죠. 그 지진 해일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계통을 돌리는 전원이 다 차단이 되고, 그래서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열을 식혀내는 냉각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원전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폭발 사고이고 방사능 누출 사고인데, 윤석열 후보는 뭘 생각했는지 폭발 사고가 아니고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혹은 그 선거 캠프에서 해명하듯이 중간 이야기를 생략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됐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엉터리입니다. 중간 과정을 다 붙여도 이 결론, 원전 폭발 사고가 아니고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라는 말을 주워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소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원전 이슈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삼고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재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현장 주변을 가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2014년이었나요? 2015년이었나요? 저하고 지금 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몇 분이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냥 멀리서 보도로만 보던 것과는 정말 이런 사고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처참한 사고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60km, 또 바람이 안 불었던 방향은 20km까지 방사능이 낙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사능이 떨어진 그런 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사고 당시에 그 방사능이 낙진한 그 지역 중심으로 약 15만 명의 일본 주민들을 피난시켰습니다. 원전 폭발 지점으로부터 평균 한 30km 이내를 소개를 시킨 거죠. 이런 기준은 보통 국제적으로도 비슷하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전 폭발 사고였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1986년이었던가요? 그때도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평균 30km, 그리고 방사능이 낙진된 최대 지점까지 쳐서 한 50km 지점까지 주민들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때도 피난민들 숫자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벌써 한 35년이 되었죠. 아직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짐승들만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후쿠시마 지역은 사고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을 다 방사능을 제거했으니까 들어가 살아도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돌아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원전 폭발 사고를 극복해낸 일본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도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 약 한 80%는 그 지역에 돌아가서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죠. 실제로도요,
정부가 방사능 제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여전히 그 방사능을 제거하고 그걸 담아놓은 흙들이 플라스틱 포대에 쌓여서 제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길 중심으로는 제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조금만 더 비탈을 올라가 보면은 휴대용 방사능 이 감지기로 금세 허용치 이상으로 확 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비탈이나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그런 비탈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제거한 지역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나면은 다시 재어보면은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후쿠시마 주민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방사능 폭발 사고, 무서운 사고입니다. 원자력 전공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원자력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고 원전 제로를 주장하는 전직 수상이 5명이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수상이었던 구민주당의 간노토 수상 같은 사람, 또 하토야마 수상,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인기 수상이었던 고이즈미 수상도 원전 제로 운동의 기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수상으로 제적하고 있을 때는 과학자들 말 들어서 원전이 정말 안전한 줄 알았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를 직접 겪고 또 목격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 제로 운동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과학자들 말대로 원전 사고가 안 나야죠, 당연히. 그러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원전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때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소련에서보다 훨씬 대재앙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 때는 약 15만 명 정도의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피난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부산 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0기가 지금 있습니다. 원자로 10기가 가동 상태에 있는데 이 고리와 신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기준으로 평균 반경 30km 이내의 사람들을 소개시킨다 그러면 얼마를 소개시켜야 될까요? 이제 이 숫자는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방송 듣는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3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15만 명이 아니라 우리는 350만 명을 피난시켜야 되는 겁니다. 15만 명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350만 명을 어떻게 피난시킬까요? 어디로 피난시킬까요?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디로 보낼까요? 대구로, 진주로, 합천, 산청으로, 아니면 수도권으로, 수도권 복잡한 350만 명을 피난시킬 데가 없습니다. 설령 피난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고리 원전만 그럴까요? 최재형 씨가 맨날 말씀하는 이 월성,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이 사진입니다. 이 월성 원전 주변으로만 해도 경주 시민, 포항 시민, 울산 시민 해서 반경 30km 안에도 약 한 100만 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최재형 씨가 맨날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 자체가 엉터리 감사였습니다. 자, 국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주장을 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해라. 이렇게 감사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발표한 거 보면은 최재형 씨 본인의 출마 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감사 보고서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의뢰한 것은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갖고서 감사 의뢰를 했는데 정작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전체를 감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월성 1호기는 사실 조기 폐쇄라고 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 부산 에너지 정의 행동의 정수희 활동가도 얼마 전에 잘 지적했던데 월성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수명 연장 조치를 해서 가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명 연장 결정을 한수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를 했고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그 연장 조치가 잘못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결국 한수원도 항소 포기를 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성 1호기는 원천적으로 수명 연장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뒤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걸 폐로 결정을 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만 갖고서 폐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국민들 특히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폐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성 하나만 갖고서 계속 야당도 그렇고 원전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경제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원전 발전의 경제성 자체가 신재생 다른 에너지보다 이미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핵 폐기물의 처리 비용, 특히 연료봉 같은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자체가 방법도 없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핵 연료봉, 이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냥 발전소에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처리 비용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전 발전의 경제성 평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영국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미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또 원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성은 좋다, 싼 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엉터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씨 주장 잘못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폐로 결정을 한 고리 1호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언제 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로 결정을 하고 큰 틀에서 에너지의 대전환 정책의 물꼬를 튼 정부는 바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까맣게 잊고 있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와서 새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지금 현재 건설 작업 진행 중인데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국민 여론에 붙였는데 이런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계속 건설 진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발전소 건설 공사 중입니다. 수명이 다 된 원전부터 하나하나씩 폐로를 하고 그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를 대체해서 전기 생산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50년, 60년 장기 에너지 전환 계획인 거죠. 세계에서 이렇게 온건하게 에너지 전환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씨나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탈원전에 대한 공격,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식이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만 보고 있는 둘은 모르고 셋은 모르는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경제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정부나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또 이야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는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춘의 세상 읽기 7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음번 세상 읽기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